다른 나라들의 단순 디자인 울고 먹기에 우리 한국은 퀄리티로 유명세를 떨치면서 세계 유명 브랜드인 나이키와 노스페이스를 제치고 해외 시장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듯이 한국의 이 신발 가게 역시 다소 허름하고 노후된 모습을 지녔지만 외관과는 반대되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명품 신발을 만들어 왔죠. 한 미국인 의사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이 가게를 방문하고 충격을 받아 후기를 온라인에 올리기까지 했는데요. 이후 이 글은 신발 가게의 세계 진출에 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가게는 80년간의 기술 노하우로 수제화를 신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신발계의 맛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문량이 많아지면서 기존 고객들은 신발을 맞추려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며 아쉬운 마음을 표하였죠.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서 만든 것이라면 기성화라도 품질이 아주 좋다는 의견들이 쏟아지며 한국산이라면 무조건 믿고 산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체 한국은 해외에 어떤 제품들을 팔고 있는 것일까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대형 커뮤니티 레딧에는 어느 날 이 신발을 만나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자신이 정형외과 교수라고 밝히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나갔는데요. 학회 일정 차 방문하게 된 한국에서 그는 신고 나갔던 신발 밑창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서 신발을 구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 곁에 있던 동료가 한국에서 이름나 있는 명품 수제화 가게를 추천해 주었죠. 원래 평소 미국 브랜드 신발을 선호해왔던 글쓴이는 썩 내키진 않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수제화 가게를 향했습니다. 수제화를 신는다 하는 사람 중에 이곳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알 턱이 없는 글쓴이는 처음 들어서는 외관 상태를 보곤 상당히 놀라면서 이렇게 작은 점포에서 도대체 어떻게 신발을 만든다는 것인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품은 채 들어간 가게에서는 1분이 채 안 돼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발을 벗은 글쓴이의 발을 보자마자 신발 가게 사장은 고객님이 왜 이 신발을 신으면 안 되는지 어째서 발이 불편한지 아시냐며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형외과 의사로서 엑스레이를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발의 상태를 가게 사장은 발의 생김새만 보고 모든 걸 파악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수제화가 기성화보다 훨씬 비싸지만 언제 다시 올 줄 모르는 기회에 그는 신발을 4켤레나 주문했죠. 자세한 후기를 살펴보면 그는 신발을 신은 뒤 편안함을 물론이고 발에 피로가 덜 쌓이게 돼 컨디션도 매우 좋아졌다 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자신만 알고 있기 아깝다며 한국의 수제화를 소개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 신발 가게는 바로 서울에 위치한 송림수제화입니다. 4층짜리 소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이 가게는 명성과 달리 허름한 건물에서 특별함이 풍겨져 나옵니다. 1936년 창업 이래 반세기를 넘기면서 수제화만을 고집한 집이죠. 송림수제화는 고객 명단도 화려합니다. 위험한 도전을 즐기는 유명 산악인 허영호 씨는 고교 시절부터 이 가게를 이용해 남극과 북극 탐험을 할 때도 송림수제화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악천후를 뚫고 인간 승리를 이루기까지 그의 생명을 지킨 주인공은 장인의 혼이 서린 송림수제화였는데요. 또한 1977년 에베레스트산을 최초로 등반한 산악인 고상돈 씨도 안나푸르나를 등반할 때 특수 제작된 수제화를 신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에베레스트산과 수많은 히말라야 산맥의 고봉들, 남북극 횡단에 나설 때도 송림수제화만을 고집했습니다. 한국의 전 대통령과 전 부통령도 단골인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깐깐한 사회지도층도 송림수제화를 찾는데 현대그룹과 삼성그룹 심지어 현역 국회의원과 대기업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 모두가 이곳의 단골이라고 합니다. 정몽원 전 현대그룹 회장은 실제 송림수제화만을 이용했으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 사장들은 지금도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찾아오는 외국인 고객도 상당합니다. 기존의 디자인 위주의 해외 브랜드보단 송림수제화의 뛰어난 품질이 그들을 단골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한 일본인 고객은 송림화에 반한 뒤 한국에 올 때마다 여행용 트렁크 절반을 송림의 신발로 채워와 AS를 받기도 하고 트렁크 절반은 새 신발로 채워가기도 했다죠.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서 수백만 원을 들여 장애인용 특수화를 맞춰왔던 캐나다의 한 고객은 송림의 신발을 접한 뒤 현재까지 20년째 송림수제화를 신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객은 발볼이 넓어 신발 사이즈를 맞추기 힘들다며 길이가 남더라도 한두 사이즈 큰 신발을 신어야만 불편함이 없다고 가게에 고충을 토로하자
3대 대표인 임명영 씨는 발볼이 넓은 게 아니고 발이 틀어져서 신발이 불편한 것이라고 단번에 말하였습니다. 가게를 걸어 들어오는 모습만 보고도 한눈에 파악해버린 것이죠. 그는 지난 세월 수천 명의 발을 보며 족형을 따고 이 데이터를 자신의 머리에 저장해 수많은 경우를 생각하면서 신발을 어떻게 만들지 연구한다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속림 수제화의 족형 제작 공정은 다른 업체에서는 절대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 뉴욕에서는 직접 속림 수제화 홈페이지에 제작 문의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는 발을 편안하게 만드는 신발이 없어 속림의 신발을 받아보기 위해 모든 루트를 통해 수제화를 제작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방법으로는 발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동영상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직접 본을 떠서 만들 수는 없지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속림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듭니다. 영상을 참고해 몇 주에 걸쳐 수제화를 만들어내며 완성된 신발을 미국 뉴욕으로 보내기도 하죠. 이렇게 속림의 정성에 한 번, 신발의 퀄리티에 또 한 번 감동한 손님은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도 해마다 신발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3시간 걸리는 대전에서 신발을 맞추기 위해 온 손님이 있었는데 발이 너무 아프다 말하며 울먹였다고 합니다. 평발에 무지외반증과 근종막염까지 있으니 맞는 신발을 찾기란 불가능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맞지 않은 신발을 계속 신고 다녔던 손님은 무릎 연골마저 손상돼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1시간만 걸을 수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임명영 사장은 발만 보고도 건강 상태를 알아내며 진정한 고수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틀어진 발에 푹신푹신한 스펀지를 대주었습니다. 그리곤 발을 대고 꾹 누르자 발의 모양이 고스란히 찍혔고 이 스펀지 위에 석고를 부어 발의 형태를 떴습니다. 이에 기성제품에 없는 발 사이즈를 가진 사람에게 딱 맞는 구두를 선물하였죠. 손님은 이후로 신발이 너무 편해 2시간을 걸었다며 연신 감사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임명영 씨는 이런 고객님들 때문이라도 문을 못 닫겠다며 이럴 때 정말 기쁘다 말하였습니다. 사실 속림 수제화는 단순히 수제화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팔아넘긴 것이 아닙니다. 발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나 다름없어 그들에게 건강을 선사한 것인데요. 이외에도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신발 판매 수익금을 기부해 사회적인 공헌 활동에도 힘썼습니다. 속림 수제화는 덕분에 80년 이상 운영되어 4대째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속림의 선행은 고객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지며 충성도가 더욱 높아져 고객 이탈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근 속림은 80년 기술의 노하우를 기록하며 그간의 역사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신발들을 기증받아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속림 수제화의 특별한 전시는 뛰어난 기술력뿐 아니라 최고급의 재료를 사용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신발 제작에 있어 100년의 내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운동화는 워낙 질이 좋아 디아도라, 로또 등의 유럽 유명 스포츠 브랜드들이 한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죠. 현재는 휠라 운동화가 기성화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원래 이탈리아 브랜드였던 휠라가 2007년 한국 브랜드로 탈바꿈하면서 드라마틱한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한때 휠라는 나이키와 퓨마 등살에 밀려 매출 부진으로 파산 직전까지 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휠라 코리아가 휠라를 인수하면서 타깃층을 10에서 20대로 낮추고 젊은 감각을 입혀 한국 브랜드로서 부활의 날개를 펼쳤는데요. 이후 휠라는 패션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며 이제는 1분에 한 켤레가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 신발이 되었습니다. 또한 휠라 코리아가 된 기점으로 휠라는 세계 시장을 휘젓기 시작했으며 처음 미국 법인을 운영하던 당시 마이너스였던 영업 적자를 2015년 기준 매출 규모는 2007년 인수 당시 대비 약 10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중국에서도 인지도가 거의 없었던 휠라는 급부상하면서 오늘날 고급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휠라가 가장 대박이 났던 해에는 중국에서 1조 1,000억 원, 전체 매출 2조 9,550억 원에 달하는 실적을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디자인에 우리 100년의 신발 제조 기술력은 보다 질 좋은 제품이 탄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에 메이드 인 코리아 마크를 단 휠라는 미국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대박을 치며 엄청난 인기에 당시 나이키, 리복 등의 유명 스포츠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품질로 인정받은 휠라는 이후 한국 브랜드에 대한 높은 품질의 신뢰를 심어줬고
비단 신발뿐만 아니라 한국 모든 제품의 퀄리티를 인정받아 엄청난 인기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해외 바이어들은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의 이미지 및 강점으로 고품질을 꼽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강력한 국가 브랜드가 기업과 제품의 브랜드 가치 및 제품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 큰 영향을 준 K 콘텐츠 분야를 활용한다면 더욱 큰 홍보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